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하나만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병원 갈 일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과장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혈당이 오를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무거워질까요? 왜 손발은 차고 속은 더부룩하고 잠은 얕아질까요? 이 질문들 사실 전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여러분 부엌 한쪽에 이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값비싼 약도 특별한 보약도 아닙니다. 마트에서 단돈 1,000원 남짓이면 살 수 있는 생강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겨우 생강 하나로 몸이 달라진다고?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와 전통 기록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원리를 되돌리면 건강도 함께 돌아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함보다 피곤함이 먼저 느껴진다. 밥을 먹어도 속이 늘 더부룩하다. 손발이 차고 몸이 쉽게 식는다. 밤에 깊게 잠들지 못한다. 혈압이나 혈당이 들쭉날쭉하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몸은 지금 열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몸이 식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염증이 쌓입니다. 그리고 결국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강이 등장합니다.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독을 풀어주는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화 개선입니다. 생강은 위장의 움직임을 도와주고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합니다. 두 번째, 염증 완화입니다. 관절 통증이나 몸의 뻐근함,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강은 이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 몸이 자주 무너지는 분들, 생강은 몸의 방어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네 번째, 혈당 조절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체중과 대사 관리입니다.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지방 연소를 돕습니다. 여섯 번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왜 나는 효과를 못 느꼈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그냥 썰어서 먹거나 차로 끓여 마십니다. 물론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니어에게는 이 방법이 최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날생강은 자극이 강합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오래 끓인 생강차는 좋은 성분이 상당 부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찐 생강입니다. 이 방법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열을 가하면 쇼가올이라는 성분으로 바뀝니다. 이 쇼가올이 바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흡수율이 높은 핵심 성분입니다. 즉, 생강을 찌면 자극은 줄고 효과는 더 좋아집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께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이제 실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들으시면서 한 번만 제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국내산 묵은 생강 약 500g 정도 준비하십시오. 햇생강보다 묵은 생강이 좋습니다. 성분이 더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 세척입니다. 큰 그릇에 물을 받고
천일염 2숟갈, 베이킹소다 반 숟갈을 넣습니다. 생강을 넣고 10분 정도 담가둡니다. 이 과정은 단순 세척이 아닙니다. 균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껍질은 절대 벗기지 마십시오.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찌기입니다. 찜기에 물을 끓이고 생강을 올립니다. 뚜껑을 닫고 12분에서 15분 정도 찝니다. 이때 생강의 성질이 변합니다. 매운 자극은 줄어들고 몸에 좋은 성분은 더 활성화됩니다. 세 번째 단계, 건조입니다. 이 단계에서 실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찐 생강을 바로 담그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반드시 말려야 합니다. 겉은 마르고 속은 약간 쫀득한 상태가 좋습니다. 네 번째 단계, 절임입니다. 비율은 간단합니다. 1대 1대2, 생강, 설탕, 식초입니다. 유리병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하십시오. 일주일에서 열흘 숙성하면 완성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아침 식사 후 두세 조각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 하나 드립니다. 이걸 잘못하면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빈속에 먹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위를 자극합니다. 두 번째 실수, 젖은 상태로 보관하는 것. 곰팡이 생깁니다. 세 번째 실수, 과하게 먹는 것. 몸에 열이 과해지고 설사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늘 속이 차고 손발이 시려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약을 오래 드셨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매일 아침 찐 생강 2조각을 3달 동안 꾸준히 드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발 냉증이 줄고 속이 편해지고 잠이 깊어졌습니다. 이건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몸의 기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비싼 영양제, 복잡한 건강식, 수많은 정보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단순한 습관입니다. 아침 식사 후 생강 2조각.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단순히 생강이 좋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 여러분이 실제로 겪고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는데도 속이 여전히 더부룩하다. 밥을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불러오고 가스가 차서 불편하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순환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장 운동이 느려지고 위의 움직임도 둔해집니다. 결국 음식이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 상태로 머물면서 더부룩함, 가스, 소화불량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생강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굳어있던 기계에 기름을 넣는 것처럼 장과 위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찐 생강을 꾸준히 드시고 나서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바로 속이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밤에 잠드실 때 발이 차서 쉽게 잠들지 못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도 발이 계속 차갑고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드는 경험. 이것도 역시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몸이 따뜻하면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혈액이 잘 흐릅니다. 하지만 몸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되고 말초까지 피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찐 생강을 꾸준히 드시면 몸속 깊은 곳부터 천천히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건 뜨겁게 달아오르는 느낌이 아니라 잔잔하게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그 결과 손발이 따뜻해지고 잠이 깊어지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바로 혈당입니다. 나는 밥도 많이 안 먹는데 왜 혈당이 오르지?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혈당은 단순히 얼마나 먹었느냐가 아니라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몸이 차갑고 대사가 느려지면 인슐린 반응도 둔해집니다. 그 결과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생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몸을 따뜻하게 하고 대사를 활성화시키면서 혈당 반응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이것이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보조 역할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꾸준히 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의지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귀찮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불편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포기합니다. 생강을 최고로 좋은 상태로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시작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일단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2조각. 이것만 지켜보십시오. 이제 한 가지 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효과를 보고 어떤 분들은 효과를 못 느낄까요? 이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지속 시간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몸은 천천히 무너졌고 천천히 회복됩니다. 보통 이 정도 흐름입니다. 첫 주, 큰 변화 없음. 둘째 주, 속이 약간 편해짐. 셋째 주, 피로감 감소. 넷째 주, 손발 옮기 변화. 이렇게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4주 정도는 꾸준히 해보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생강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 위가 매우 약하신 분, 심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건강은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나에게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로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것도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단지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하루에 몇 분을 쓰고 계십니까? 5분도 안 쓰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게 되면 몇 시간, 몇 날을 쓰게 됩니다. 지금의 5분이 나중에 몇 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밥을 드신 후 생강 2조각, 이걸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건 작은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나는 내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댓글에 딱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더 가볍게, 더 편안하게,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렵지 않고 실천 가능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